다음 달 초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을 앞두고 성층권의 요새로 불리우는 B-52 전략 폭격기에 대한 준전시 명령이 되살아날 조짐을 보이고 있는데요. 언제든 출격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어떤 내용인지 신범철 국립외교원 교수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자, 미 공군이 B-52 전략 폭격기, 이게 뭐 성층권의 요새로 불리는 아주 강력한 무기라고 하는데, 이거를 이제 24시간 언제든 출격할 수 있다, 준비 태세를 갖추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일단 이 의미부터 저희가 좀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 미국 군사 전문지 디펜스원이라는 데서 그런 보도를 했는데요. 네. 기본적으로 큰 맥락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해서 군사적 옵션을 강조하고 있고 그 차원에서 미군에서는 대통령의 지시사항, 그러니까 검토하는 차원에서 자신들이 가진 모든 옵션들을 지금 하나씩 검토하고 준비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맥락이라고 보고요. 사실 미국의 3대 전략 폭격기에서 B1, B2, B-52가 있는데 B-52는 가장 오래되고 좀 낙후된 기종입니다. 세계 중에 가장 좀 낙후된 그렇습니다. 거군요. 예, 한국 전쟁에서도 사용됐고 예. 그런데 안정성과 장거리 항속 기능이 아직도 평가를 받고 있어서 지금까지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예. 아무튼 그러한 미국의 전략 폭격기의 기능도 점검하고 대비 태세도 강화하는 그런 맥락에서 준비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북한의 도발에 대응한 어떤 미국의 일환이다. 그렇죠. 그 맥락에서 볼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예. 뭐 실제로 북한에 대한 핵 공격을 한다 그러면 가능성은 미국이 가진 미사일을 사용할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그렇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략 폭격기도 다 이렇게 준비를 시켜놓고 약간 다양한 위협성의 그런 어떤 그렇죠. 그런 메시지를 주는 거죠. 북한에게 그렇군요. 도발을 하지 마라. 근데 이제 아까 세계 중에 가장 좀 구식이다라고 하셨는데 91년 냉전 끝난 후에 사용되지 않고 있다가 요즘 뭐 B-52 주기장도 개보 작업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굳이 B1, B2가 있는데 이걸 또 하는 건 어떤 의미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뭐 각각의 다양한 장점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3대 전략 폭격기를 할 때 B1 같은 경우에는 가장 많이 실을 수가 있어요, 폭탄을. 아, 많이 쓸 수 있군요. 그리고 또 B2 같은 경우에는 스텔스 기능이 있고요. 이번에 B-52 같은 경우에는 장거리 항속, 그러니까 한 6,400km 이상을 비행해서 폭격을 할 수 있다고 하니까 각각의 장점을 다 활용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삼각편대가 돼야 되는군요. 각각의 장점을 이용해서. 그렇군요. 예, 이 트럼프 대통령은 이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 미국은 북핵 문제에 대해서 완벽하게 준비가 되어 있다. 알면 뭐 충격받을 것이다. 이런 말까지 했는데 이 다음 달 아시아 순방을 앞두고 좀 북한에 대한 이 압박을 최고조로 끌어올린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예, 말씀하신 대로 기존의 트럼프 대통령의 기본적인 전략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을 압박하기 위해서 유엔 경제 제재 말고도 군사적 옵션 사용 가능성을 계속해서 강조하면서 결국에는 중국을 압박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중국이 북한에 대한 안보리 결의 이행을 제대로 해라. 그러한 그 메시지를 계속해서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자, 결과적으로 근데 어쨌든 미국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악관의 고위 관계자가 이번 순방과 관련해서 한국 방문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 방문국 중에 한국에서만 국회 연설을 한다는 점에서 이게 유일무이하고 아주 특별하다고 했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좀 저희가 해석해야 될까요? 미국도 한국의 여론이라든가 그런 것을 잘 이해하고 있고 그 한국에서 1박 하는 거에 대한 민감성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각에 나오는 코리아 패싱이라든가 그런 부분들. 그런 부분이 이제 우려되니까 가장 중요한 국회 연설이죠. 그 부분을 강조하면서 다른 나라에서 하지 않는 국회 연설을 한국에서 해준 데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걸 평가하면서 뭐 코리아 패싱 같은 건 없다. 그런 메시지를 전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뭐 국회 연설 같은 경우는 일단 의미를 좀 실어줬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방한 기간 예정됐던 비무장지대는 방문을 하지 않고요. 이 미군 평택의 미군 기지죠. 캠프 험프리스를 찾을 것으로 보인다고 들었는데 이건 좀 어떻게 해석을 해야겠습니까? 뭐 아직 최종 발표는 안 난 거로 알고 있는데 그런 방향으로 좀 잡힐 것 같다는 정리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트럼프 대통령이 일정이 1박 2일이고 거기에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그리고 국회 연설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안보 현장을 방문하는 시간은 제약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서 두 가지 옵션이 있을 텐데요. 하나는 말씀하신 DMZ를 방문한다면 그것은 미국의 한국에 대한 안보 공약, 한미 동맹을 이렇게 상징하는 그런 메시지가 될 수 있을 테고 다른 한편에서 그 평택을 방문하는 경우에는 그것은 한미 동맹에 대한 한국의 기여를 또 상징할 수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양국이 조율을 했다고 생각하고 지금 뭐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동맹국들의 안보 기여 같은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평택을 보여줌으로 해서 사실 아시아에 있는 세계 최대의 부대가 평택에 있습니다. 그런 정도 그 건설을 함에 있어서 한국이 엄청난 기여를 했고 그 점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잘 알려서 한미 동맹에 대한 한국의 기여를 강조하는 그런 접근을 택했다고 생각합니다. 굳이 뭐 가자면 둘 다 갈 수도 있을 텐데 안 간 것이 이제 안 갈 가능성이 크다고 나오는 것은 이제 어쨌든 그 가까이 갔을 때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북한과의 어떤 긴장이 악화되지 않을까 이런 걸 또 우려한 것도 무의식한 거다라는 분석도 있더라고요. 뭐 그런 예. 평가도 될 수 있다고는 보는데요. 저는 그런 것보다는 사실 뭐 트럼프 대통령이 시간이 돼서 DMZ를 가면 한미 동맹이 강하다는 모습,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개인의 입장에서도 거기에서 군복 입고 자기가 미국의 대통령, 커맨더인 치프로서 동맹국을 보호하는 그런 메시지를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아마 시간이 상당히 제약될 거라고 생각해요. 첫날은 우리 문재인 대통령과 시간을 많이 보내게 돼 있고 그렇군요. 둘째 날 오전 정도인데 이 위치가 서로 상반되지 않습니까? 동선이 좀 이제 안 맞긴 하는군요. 그렇다 예. 보니까 하나를 택했던 거고, 그러면은 저도 평택이 좋은 옵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예,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방한을 하면 한미 정상회담을 갖고 바로 또 중국으로 넘어갑니다. 여기서 이 시진핑 주석과의 만남도 예정이 되어 있는데 이 자리에서 어떤 사드 문제 역시 단판을 좀 지을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사드 문제는 저희가 신중하고 전략적으로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과 정상회담을 하면서 사드 이야기를 꺼낸다 해도 시진핑 주석이 거기에서 자기의 입장을 바꾸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시진핑 주석이 사드 문제에 있어서 입장을 철회하는 걸 더 어렵게 만드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사드 문제는 이제 배치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조용히 처리하면서 그것을 갖다가 종말 요격 단계로 우리가 약속한 대로 운영을 하면서 신뢰 구축을 하는 거죠. 나름대로 중국과 그런 식으로 이렇게 운영을 함으로써 이 문제를 가라앉혀야 되지 다시 이걸 재부각시키는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현명한 조치가 아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좀 내심 좀 기대하는 부분도 있을 텐데 그런 걸 기대하기 좀 쉽지 않다. 예, 그렇지만 예. 큰 그림에서는요. 예. 지금 중국도 한국과 중국과의 그 관계를 악화시키는 것은 원하지 않기 때문에 네. 조금씩 변하는 모습이 보이고 있거든요. 그거를 중국이 공식적으로 이제 사드 잊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는 않을 겁니다. 중국도 중국 나름대로의 입장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한중 관계의 신뢰 구축 조치라든가 뭐 올해 아니나 또는 내년 초에 뭐 한중 정상회담도 저희가 추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것들을 계기로 단계적으로 넘어가는 그러한 지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어떤 메시지가 나올지 좀 주목되고요. 자, 트럼프 대통령이 이 시진핑 주석에게 이제 그 유엔 안보리의 결의안에 입각한 어떤 대북 조치를 엄격히 집행할 것을 요구하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이를 중국이 순순히 또 받아들일까 이 부분도 좀 궁금합니다. 어떻게 좀 예상하고 계세요? 아마 뭐 100% 수용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틀에서는 미중 간의 합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통적으로 미중 정상회담을 하면 몇 가지 이슈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안보 이슈, 두 번째는 그렇죠. 경제 이슈, 세 번째는 가치의 이슈인데요. 네. 안보 이슈 같은 경우에는 북핵 문제라든가 남중국해 문제, 그리고 경제 이슈 같은 경우에는 통상이나 무역 불균형, 그리고 가치의 이슈는 중국 인권이라든가 그런 문제였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 있어서 아주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가치를 강조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 인권 문제를 크게 강조하지 않고 또 안보 문제에 있어서도 법의 지배라는 남중국해 문제를 강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중국의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염려해야 되는 이슈들이 줄어든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 문제와 아마 경제 문제 이 두 가지로 초점이 들어올 텐데 그렇다고 시진핑 주석도 지금 자기 2기가 막 출범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래라 한다고 그걸 다 따르는 모습은 보여줄 수가 없다. 개념도 있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자기의 입장을 이렇게 주장을 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만 큰 틀에서 안보리 결의는 이미 유엔에서 합의한 것이 있기 때문에 안보 결의 2375호의 철저한 이행 그런 부분은 약속을 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조금 더 전략적으로 만약에 미국 정부가 접근을 한다면은 북한이 지금 정도의 그 제재로서 바로 대화에 복귀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까 만약에 북한이 추가 도발 그러니까 화성 14형을 네. 일본 열도를 넘어서 ICBM 테스트를 한다고 하면은 그때는 원유 공급 중단이라든가 노동자 복귀 그리고 또 북중 밀거래를 차단해라 이런 메시지를 잘 전달해서 미리 그러한 부분에 공감대를 형성하면 저는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거기까지 대화가 이어질지 쉽지 않을 거라고 그러니까 생각합니다. 2기 집권이 시작된 시점에 있기 때문에 얼마만큼 시 주석이
전향적으로 좀 보일 것인지 이 부분도 저희가 좀 지켜볼 부분인 것 같긴 하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럼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아시아 순방하는 기간 동안에 예. 또 특히 한국이나 중국에서 어떤 강력한 대북 메시지도 좀 발표를 할까요? 뭐 자기의 입장을 그대로 발표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의 대북 정책이 맥시멈 프레시어 앤 엔게이지먼트, 최대의 압박과 관여니까 일단 북한이 비핵화 대화로 나와라. 네. 그렇지 않다면 자기들은 가진 모든 수단을 다해서 북한을 압박할 것이다. 예. 그런데 뭐 어제 백악관에서 대화를 통한 해결, 평화적 해결도 이야기했기 때문에 미국도 뭐 이런 메시지를 했으면 좋겠어요. 미국도 평화적인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 그런 이야기를 또 꺼내기 위해서 우리 정부도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제가 아까 이제 그 스트롱맨 관련 그 김중배 기자 리포트도 있었는데요. 한반도가 그야말로 3대 스트롱맨한테 둘러싸였다. 상당히 어려운 외교 환경에 직면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뭐 아베 신조 총리 같은 경우에는 2021년까지 집권이 가능해졌고 집권이기 시작한 시진핑 주석도 후계자가 안 정해져서 3년임까지 내다보게 되는 상황이고 또 트럼프 대통령도 뭐 앞뒤를 알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 처한 한반도의 어떤 그 앞으로의 모습 어떻게 좀 저희가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예, 뭐 주변 외교 환경이 상당히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지도자들이 과거에 한국이 그래도 상대적으로 약한 입장이었기 때문에 배려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런 예. 것을 전혀 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또 그들과의 그러한 대화를 함에 있어서도 뭐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뭐 부드러움이 강함을 이긴다 그런 말도 있는 것처럼 네. 우리는 나름대로의 지혜로운 전략을 잘 짜서 이들 지도자들을 잘 설득해 나가면서 우리의 이익을 실현하는 그러한 뭐 쉽지만은 않지만 그래도 그렇죠. 치밀한 계획이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다음 달 초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을 앞두고 B-52 전략 폭격기에 대한 준정시 명령도 되살아날 조짐인데요. 또 이와 함께 한반도가 지금 3대 스트롱맨에게 둘러싸인 외교 환경 분야 문제까지 신범철 국립외교원 교수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